환경을 쉽게 알려드리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뛰고 있는 이찬범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환경 분야의 취업과 진로 시리즈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환경 영향 평가 쪽에 어떤 뭐 일들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어떠한 사업 대상 사업들이 또 있고 그리고 또 뭐 어떠한 업무 특성을 갖고 있고 또 나는 또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뭐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전반적인 이야기를 한번 간단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짧은 영상에 이제 모든 걸 다 담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가 근무했었던 때에 뭐 제가 이제 뭐 겪었던 일들 그 다음에 이제 또 요즘 그냥 대략적인 어떤 그런 환경 영향 평가와 관련된 뭐 그런 내용들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준비하시는 분들 특히 뭐 이쪽에 이제 업무를 아직 잘 안 했는데 뭐 좀 이렇게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영향평가 쪽은 제가 뭐 길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몇 년 정도 일을 계속 했었습니다. 예전에. 그러다가 뭐 사정에 의해서 제가 이제 퇴사를 하고 나왔는데 업체 특성 쪽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또 뭐 여기서 있었던 일들 같이 한번 또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먼저 화면을 제가 엄청난 효과를 오늘 지금 준비했습니다. 깜짝 놀라실 거예요. 글자도 나왔죠? 자, 환경 영향 평가는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왜 사전적인 어떤 그런 영향 평가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에서의 어떤 그런 법에서의 어떤 정의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 환경에 대한 말 그대로 영향을 이제 평가를 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이 상태에서는 환경에 뭔가 오염이 있다거나 이렇지 않아요. 언제 그 환경에 어떤 오염이나 영향이 생기냐? 대부분이 뭐 개발을 한다거나, 또, 뭐, 그쵸? 개발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산이 있었는데, 이 산을 까고, 평평하게 이제, 단지를 조성한다거나, 뭐, 산업 단지를 조성한다거나, 그리고 뭐, 도로를 새로, 낸다거나, 그리고 또, 뭐, 물이 흐르던 거를 뭐 좀 이렇게 바꾼다거나, 또는 뭐, 에너지, 개발 사업 해가지고, 또 뭐, 이렇게 하나 놓는다거나, 그리고 얼마 전에도 이제 한참 막 뉴스에 나왔던 거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드 같은 거. 그래서 이거를 배치를 했을 때 정말 환경에 영향이 없느냐.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주로의 대상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뭐 개발과 관련된 사업, 국토를 이제 개발하는 그런 사업인데 그냥 내가 오늘 이제 집 앞에 있는 마당 조그만한 거 그냥 뭐 좀 까가지고 이제 뭐 어떻게 하고 싶어 이게 아니라 일정 면적 이상이에요. 그래서 뭐 대부분 소규모냐 아니면 뭐 산업 단지냐에 따라서 그 면적이 정해져 있고 그 해당하는 그 면적 이상 규모 이상이면은 이 환경 영향 평가 또는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뭐 소규모 예전에 이제 사전 환경성 검토라는 말을 썼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말을 쓰진 않고 이런 것들을 받고 나서 환경에 대한 영향이 없다라는 거를 좀 증빙을 하고 만약에 영향이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를 하고 이제 사업이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시작 단계, 그러니까 뭐 하나의 어떤 단지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의 그런 시작 단계가 영향 평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이제 뭐 그 규모 이상이다 그러면 안 하면 안 돼요. 안 하면 허가가 안 납니다. 그래서 허가와 또 관련이 있다. 그리고 이제 국토를 개발하기 때문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뭐 뒤에 제가 말씀도 드리겠지만 이런 법들을 좀 상위법에 대한 내용들을 좀 주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제가 대상 사업까지 이제 한 방에 말씀드렸는데 주로 뭐 도시 개발이나 뭐 철도, 뭐 수자원, 에너지, 산업단지, 하천의 이용, 뭐 특정 개발 사업, 체육 사업, 폐기물, 군사 시설, 뭐 이런 대부분의 어떤 좀 큰 규모의 사업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에 정해놓은 그러한
그 사업들이 여기에 해당이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평가 항목인데, 이거는 환경 영향 평가, 단순하게 이제 그 영향이 있다, 영향이 없다, 뭐 그러한 개념에서 떠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가 항목이 있습니다. 항목. 제일 이제 영향 평가 보고서가 다 오픈돼 있어요. 정보가 이제 공개가 돼 있고 이 환경 영향 평가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원문이나 이런 것들 다 올리게 돼 있습니다. 예전에는 다 재본해가지고 CD에다 구워서 유학 환경청에 이제 이렇게 갖다 줬습니다. 저도 많이 갔다 왔어요. 근데 지금은 또 이제 온라인으로 하는 시스템이 많이 개발이 된 것 같습니다. 영향평가 항목의 제일 위에는 이제 어떤 사업의 어떤 개요, 그렇죠? 내가 이런 거를 여기에다가 할 거다에 대한 전반적인 그 서론에 해당하는 사업의 개요가 앞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현황을 검토를 해요. 내가 이거를 여기다 이제 준비를 하고 있어. 근데 지금 현재 요 땅에는 이게 있고 이 땅은 누가 살고 얼마나 살고 어떤 시설이 있고 또 여기에서 나오는 어떤 환경의 어떤 그런 대기 환경 어떤 그 현황, 환경 현황, 뭐 대기의 농도는 얼마고 수질은 얼마가 있고 뭐 폐기물은 얼마나 나오고 뭐 분뇨는 또 얼마나 나오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을 검토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본격적인 영향 평가의 시작이 됩니다. 이 영향 평가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하느냐? 자, 보세요. 보는 게 아니지, 잘 들어보세요. 현황 검토라는 거는 공사가 일어나기 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영향 평가를 한다는 거는 공사 시작부터입니다. 그래서 현황이 공사 전이었고요. 영향 평가 시작되는 부분이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공사 중이다라는 얘기는 공사가 시작됨으로 인해서 폐기물도 나올 거고, 그다음에 대기의 영향도 있을 거고, 차량도 더 많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수질에도 영향이 있을 거고, 소음 진도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그 여러 가지 그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검토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뭐 토지의 어떤 그런 이용, 그리고 뭐 요즘 뭐 온실가스, 그렇죠? 그리고 뭐 인구 어떤 변화도 예측해보고, 그리고 뭐 악취, 그리고 또 수리수문, 해양환경, 그다음에 뭐 지형지질, 뭐 이런 것들 모든 것들에 대한 어떤 항목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런 항목들을 좀 잘 검토를 해서 이 보고서에다 작성을 다 해야 됩니다. 여기 이제 필요에 따라서는 이제 뭐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 조금 더 써서 이제 모델링을 한다든가, 뭐 또 그림을 또 예쁘게 또 그린다든가, 되게 많은 어떤 그런 기술들도 여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사업의 개요, 그 다음에 현황을 검토하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항목들에 의해서 공사 중과 이 시설이 운영을 할 때, 운영 시에 대한 그러한 그 영향을 이제 검토를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결과를 쭉 이제 정리를 다시 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뭐 이런 영향들이 있을 것이다. 뭐 그러한 내용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결과에 대해서 한번 쭉 보고 나서 이제는 그 어떻게 우리가 좀 방지를 해야겠다. 공사 중에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뭐 차가 왔다 갔다 해서 먼지가 많이 날린다. 그럼 밖에다 물을 뿌리자. 뭐 살수 시설을 뭐 좀 하자. 세륜 시설을 갖자. 뭐 공장에서 이렇게 뭐 폐수가 또 나올 거니까 뭐 이러한 방지 대책을 세우자. 뭐 이런 어떤 전반적인 방지 대책들이 이 영향평가 보고서에 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이제 사업의 개요, 그 다음에 현황 검토, 그 다음에 영향평가. 영향평가에는 공사 중과 운영 시가 되겠죠. 그리고 결과 검토, 그 다음에 방지 대책. 그리고 나서 필요하다면은 일정 규모의 이상이다라고 한다면 사후 영향평가까지도 쭉 진행이 이제 됩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이제 이런 기본 원칙들에 의해서 우리가 이 영향평가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일을 하시는 분들은 뭐 어떠한 그 전공을 가지고 일을 하시나 한번 좀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이 이제 환경 쪽에 어떤 전공을 가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뭐 환경공학, 그러니까 환경이 들어가죠. 환경 이 관련된 전공들이 좀 많고 뭐 다른 분야 환경의 다른 분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기계나 뭐 전기 뭐 또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화공, 토목 여러 가지 분야의 분들이 많이 계실 수도 있는데 이쪽 영양평가 쪽은 좀 다르게 환경 전공하신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석사들도 좀 많이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꼭 학사 학위를 가지고 이제 입사를 못하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공부를 좀 많이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다. 그 다음에 이제 동식물 관련해서 우리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환경 영향평가 항목 중에 동식물상이 있습니다. 근데 이 환경공학의 전공자들은 이 동식물상에 대한 이 뭐 내용이 약간 좀 그 커리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저 나무를 보고 저 나무가 뭔지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은행나무, 은행나무가 있고 저는 처음에 그랬습니다. 이 일을 하기 전에 은행나무와 도토리, 도토리 나무라고 했는데 도토리가 아니더라고요. 상수리나무. 그 다음에 뭐 뭐죠? 없었어요. 그리고는 근데 종류가 되게 많아요. 같이 한번 저도 이제 일을 하면서 산에 갔는데 산을 이제 산을 없애고 거기다 이제 공장을 짓는 거였는데 같이 산에 갔는데 저게 뭔지 아냐고. 딱 보니까 나무 줄기랑 잎을 보거든요. 나무 줄기랑 잎을 보니까 모르겠어요, 잘. 야, 그냥 이파리는 녹색이고 줄기는 갈색인데 이게 어떻게 저걸 구분하냐 그랬더니 뭐 자기는 저게 뭔지 안 돼요. 그러다가 뭐냐고 물어봤어요.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계속 물어봤죠. 그랬더니 저건 밤나무래요. 왜 밤나무인지 아니? 전 모른다 그랬죠. 밑에 밤이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농담이고요. 네. 뭐 은사시나무 이런 용어도 처음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참나무, 뭐 그다음에 뭐 참나무에도 종류가 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다가 이거는 뭐 더덕이에요. 뭐 같이 먹어요. 이런 적도 있고요. 그랬습니다. 그분 참 저랑 추억이 많은데 어디 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대부분의 어떤 환경 쪽 전공자들과 이러한 동식물상 쪽의 전공자들이 많이 계시더라 라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관련 자료에서 제가 뭐 하나 집어넣어 봤는데 대부분이 페이퍼워크, 그러니까 종이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료 싸움이에요, 이거는. 내가 누가 더 빨리 많은 양의 자료를 취합을 해서 전달할 것인가? 누구한테? 담당 공무원한테. 이건데 제일 중요한 거는 법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뭐 지번이 있죠. 뭐 무슨 로길 몇 번 이 땅에 내가 지금 공장을 지을 거다, 뭐 창고를 지을 거다, 뭘 조성할 거다라고 했을 때 법적으로 거기에 개발이 가능하냐를 제일 빨리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그렇죠? 제가 요거 하나 하는데 한 2, 30분밖에 안 걸렸어요, 예전에는. 어떻게 되냐? 물론 규모가 작죠. 그리고 이제 뭐 한 5천 회배 정도? 뭐 이렇게 작은 규모였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요게 가능한지 여부를 빨리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와 관련된 법규들을 빨리 검토를 해서 하겠다라고 이제 시행하시는 우리 갑 쪽과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가능하다라고 하고 이제 이런 서류를 준비해서 이제 제출을 하죠. 환경영향평가 본안부터 쓰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초안 있고 뭐 본안 있고 뭐 실시 설계 단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관련 법을 검토를 해야 되는 관련된 법령을 검토하는데 그 법이 되게 많아요. 뭐 수질이면 수질, 물환경 보전법, 대기면 대기환경 이게 끝이 아니라 뭐 국토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지, 하천, 뭐 먹는 물, 그다음에 그 외에 뭐 부동산 쪽, 도시개발 쪽과 관련된 법령을 굉장히 많이 검토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법을 좀 빨리 파악을 해야 되고 그거와 더불어 이제 고시, 훈령, 예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은 누가 만들어요? 국회의원이 만들죠. 국회의원이 이제 큰 법을 만듭니다. 근데
시도지사가 우리 동네는 이렇게 안 할래 해버리면은 또 그거에 따라줘야 됩니다. 그 지역에 맞게. 그래서 그런 것들 정부의 어떤 관행물, 환경부 관행물, 각종 문헌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많이 알고 있어야 이 영향평가와 관련된 자료를 내가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거에 플러스 내가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의 어떤 매뉴얼, 절차 이런 것들도 많이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필요 자격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뭐 필요 자격하면 제일 먼저 자격증이 필요하겠죠. 자격증. 뭐 기본적으로 대기 수질 폐기물, 뭐 소음 진동, 온실가스, 뭐 이러한 환경 쪽 자격증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식물 쪽에 동물, 뭐 식물 뭐 보호기사,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분류기사 이런 게 또 있고, 그리고 이제 자연생태보건기사 뭐 이런 것들이 이쪽과 관련된 자격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격을 취득을 하고 업무를 하다가 요거보다 조금 높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환경영향평가사라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시험은 시험대로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경력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정한 경력을 증빙을 또 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환경영향평가사라고 그 시험이 또 따로 하나 더 있게 되겠습니다. 이 자격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 환경영향평가업을 시작을 할 때, 그러니까 사장님 입장에서 환경영향평가나 이 일을 시작할게 하면은 최소 필요 인력이 있습니다. 거기에 뭐 고급 몇 명, 뭐 중급 몇 명, 또 뭐 초급, 뭐 우리는 이렇게 있다. 이게 어느 정도의 어떤 기준에 만족해야 그 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뭐 기사 위에 이제 기술사 있죠, 기술사. 기술사도 여기에 또 이제 영향평가사 뭐 쪽에 어떤 준한 어떤 그런 자격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이제 기술력 초급이냐 중급이냐 고급이냐를 얘기를 할 때 단순히 나 여기서 몇 년 일했어 이게 아니에요. 이쪽은 뭐 어떤 개념이냐면 건설 기술인 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인력을 제가 등록을 하고 또 그 협회에 가입을 할 때도 조건이 있어요. 물론 가입비와 회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협회에 가입을 해서 그 협회에 준하는 어떠한 규칙에 따라서 경력을 관리를 받아요, 제가. 무슨 말이냐면 제가 여기서 이런 일을 했어요. 이 회사에서 일을 했어요. 그런데 너 어떠한 프로젝트에 어떠한 분야에 몇 시간 또는 며칠 일을 했냐를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줘야 돼요, 이게. 그렇죠? 저 영향평가 뭐 하는데 제본만 했어요. 페이지만 맞췄어요. 이거는 기술의 어떤 그 인력으로 들어가지 않고 제가 여기서 수질환경 분야의 보고서를 작성을 주된 그 연구원으로 참여를 해서 작성을 했다. 보조가 아니고 보조도 이제 보조의 어떤 거에 대한 그걸 작성을 할 수 있는데, 아무튼 대부분 근데 주된 그걸로 갑니다. 그래서 주된 업무가 이거였다라는 거를 계속적으로 이제 프로젝트 할 때마다 물론 이제 그 제출을 해서 서류를 이제 제출을 하긴 해야 되는데, 이게 또 이제 사람이 그렇지가 않죠. 한 번에 몰아서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입사할 때 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하고 퇴사할 때쯤 경력기술서 써가지고 제출해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렇게 관리를 받게 되고, 그게 쌓여서 초급이 되고 중급이 되고 고급이 되고 중간에 교육도 받아야 되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경력을 체계적으로 이제 관리가 된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컴퓨터, 모든 일을 다 컴퓨터로 웬만하면 합니다. 그래서 다뤄야 하는 프로그램들이 저는 좀 환경 쪽에서 좀 그래도 많은 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보통 기본적으로 저는 컴퓨터를 잘합니다 라고 할 때 너는 뭘 하니 물어보면 저는 한글을 잘해요, 엑셀을 잘합니다, 뭐 파워포인트를 기가 막히게 합니다. 이걸 일단 기본적으로 갑니다.
기본적으로 깔고 가. 이걸 한다고 해서 나는 컴퓨터를 잘합니다. 말을 하면 안 돼, 이게.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작성을 이제 한글이나 워드로 할 거고, 그 다음에 PPT,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 하러 갈 때가 많아요. 많다기보다는 이제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가면은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뭐 주민 설명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관공서에 가서 이런 프로젝트에 대해서 발표를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막 허접하게 해서 가면 그거 하나에 보고서 내용까지도 신뢰를 이룰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전체 보고서 하나가 1000몇백 페이지 되는데 거기에 오타 하나 나오면 전체 보고서가 신뢰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하고 컴퓨터 잘 해야 돼요. 여기에 이건 이제 기본이라고 말씀드렸고, 여기에 플러스 자 주고받는 자료가 지형적인 자료가 많습니다. CAD, 기본적으로 CAD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도면을 그려야 돼요. 일러스트, 포토샵, 물론 CAD에서도 도면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도와 관련된, 지형과 지도와 관련된 것들 다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거기에 대한 지식을 알아야 돼요. 뭐 축척, 저도 이 일 하면서, 이거 학교에서 안 알려줘요. 진짜 학교에서 배운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일하면서 다 그냥 혼자 알아서 다 했었어요. 처음에 알려준 사람도 없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축척에 관한 거, 그 다음에 이제 지도 베이스를 만들 때 어디 기준으로 갈 거냐, 뭐 GRS 80 또는 뭐 우리는 뭐 어디 어떤 기준을 잡고 하겠다, 뭐 이러한 뭐 되게 복잡한 지형과 관련된, 지도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이 지형은, 왜냐하면 이게 XY 좌표 값이 달라져요. TM 좌표 값.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요 하지만 결국 내가 받는 지도는 그 XY 좌표를 보고 또 이제 맞춰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위성 사진에다가 이 지형을 지도를 올릴 수도 있어야 되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러다 보니까 ArcGIS, ArcMap, ArcInfo, ArcSyn, 이러한 지도와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알고 있으면 또 수월합니다. 또 그런 것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GIS 자료 자체가 이러한 ArcMap과 관련된 그러한 그 확장자로 오기 때문에 그거를 일단 뭐 내가 뭐 수정을 하기는커녕 열어보려면 그런 프로그램들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다뤄야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고, 거기에 내가 모델링도 한다 그러면은 그 모델링과 관련된 또 수많은 또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자료를 변환하는 그러한 프로그램들도 있고, 데이터를 라인으로 표시할 수도 있어야 되고요. 뭐 이런 프로그램도 되게 많아요. 저도 잘 몰랐는데 일하다 보니까 닥치면 또 다 습득하게 되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또 이제 우리가 뭐 강우량과 관련된, 상하수 쪽에서 토목과 관련된 상하수 쪽에서 하는 뭐 강우강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합리식에 나오는 거다 그냥 강우강도를 주어진 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또 제가 그 강우강도식을 유도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또 확률 강우량 뭐 이런 개념, 토목과 관련된 용어들도 이제 많이 나오게 되겠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또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대학교에서는 환경영향평가라는 과목이 있죠. 그런데 그 과목에서 이런 내용을 다루냐, 그런 건 아니고요. 대부분이 환경영향평가라는 과목에서는 관련된 법 내용과 흐름만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실무적인 이런 것들은 사실 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 더 특화된 게 모델링입니다. 그래서 대기 같은 경우는 이제 칼퍼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복잡하고요. 그거 말고 이제 예전에는 뭐 ISC 썼는데 요즘은 이제 대부분이 에어모드 쓰겠죠. 이런 것들, 수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수질의 어떤 그런 모델링들, 수질을 제대로 하려면 되게 복잡해요. 그러다 보니까 간단하게 뭐 이렇게 하는 경우는 영향평가 쪽 큰 사업들 쪽에서는 별로 없고, 굉장히 큰 모델들을 또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델링을 꼭 할 줄 알아야 영향평가업을 하냐, 그건 아니고 대부분 모델링은 외주를 줍니다. 그래서 외주 업체를 그 이제 관리를 잘 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일을, 업무를 넘겨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는 모델링만 하고 싶다 그러면은 모델링 하는 업체로 또 따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측정 분석 쪽, 현황을 검토를 할 때 그 현재 상태의 농도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또 측정 분석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가 기계 들고 가서 하냐, 그건 아니고 측정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외주를 주는데,
그걸 또 줄 때 알고 있어야 주잖아요. 이 데이터에 대해서. 그리고 정확하게 업무에 대한 지시를 하려면 그 내용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정확하게 업무를 지시할 수 있고 받은 데이터를 봤을 때 오류가 없는지를 검토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수질 데이터 쭉 있는데 BOD, COD 값이 이렇게 차이가 많아? 이상하다 이거지. 그러면 BOD, COD 쭉쭉 증가하는데 TNTP 쭉 떨어지고 있네? 오염물질 같이 올라갔다 같이 내려가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상하다 이거예요. 그럼 다시 해라.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려면은 알고 있어야 된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외근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현장에 가보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운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환경 자격증, 저는 제일 먼저 따야 할 건 운전면허가 아닐까. 모르겠어요. 이게 또 내근과 외근, 남자와 여자, 우리나라에 아직까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일하면서 여자분이 운전하고 제가 옆에서 가만히 앉아서 갔던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환경 쪽 일하면서 남녀의 차별적인 게 아니라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은 뭐 누가 됐든 간에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좀 필요 자격과 어떤 업무에 대한 지식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업무의 어떤 특성들을 한번 좀 살펴볼 텐데, 내근과 외근의 어떤 비율을 봤을 때, 대부분이 내근이죠. 외근을 간다 하더라도 업체 미팅이거나 이런 경우가 아마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내근이 좀 더 많다. 즉, 자리에 앉아서 컴퓨터 두들기거나 회의를 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좀 더 많을 거고요. 시간, 모르겠어요. 이게 자료를 우리도 이 영양평가도 자료를 받아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자료를 제가 다 영양평가하는 회사에서 다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뭐 토공량이라든지 뭐 현황이라든지 받을 건 또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받기까지도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받긴 받았는데 좀 늦게 받았어요. 근데 내일 모레까지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뭐 어떻게 해야지. 밤을 새서라도. 그러다 보니까 좀 시간에 정해진 시간에 업무를 해야 되는데 주어진 시간이 적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근을 제가 일했을 때는 야근을 정말 밥 먹듯이 했습니다. 한 달에 일찍 집에 간 날이 별로 없었어요. 밤새는 날도 많았고. 근데 요즘은 또 이제 이제 또 많이 변했고 해서 옛날처럼 그렇진 않고 또 일찍 집에 절대 퇴근하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데드라인이 가까울수록 바짝 해야 되는 건 또 사실이에요. 그렇죠? 저도 이제 사실 좀 늦게 퇴근하긴 하는데 퇴근할 때 외롭지 않습니다. 주위에는 회사들 직원들도 같이 퇴근하더라고요. 저랑 그런 게 있고, 한 사람이 보고서를 다 쓰지 않습니다. 여러 명이 각자의 파트를 나눠서 써요. 물론 PM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쓴 거, 얘가 쓴 거, 얘가 쓴 거 끝나는 시간이 다 다르고요. 다 다르고 취합을 해서 하나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페이지도 맞춰야 되고 서로서로 오타를 보다 보니까 오타가 나오기도 하고 서로서로 검토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막판에는 거의 모여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의 보고서를 완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야근과 어떤 보고서 업무 이런 것들이 좀 있고, 뭐 처음부터 막 하느냐, 처음에 이제 다른 사람을 보조하면서 일을 배우겠죠. 이게 자, 다 모여, 내가 업무를 알려줄게, 이게 아니라 일을 하면서 배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좀 입사한 지 경력이 얼마 안 된 때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많이 합니다. 복사, 프린트, 한글 이거 페이지 맞추고 이러다가 하루가 한 달이 지나가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좀 깊고 넓은 지식이 필요해. 그렇다고 너무 깊은 건 아니고 좀 넓은 어떤 지식의 범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공부를 좀 더 해야 될 것도 있고 또 찾아봐야 될 것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내가 자료 찾다가 내가 써야 할 오늘 보고서량을 못 썼어요. 그럼 어떻게든 쓰긴 쓰고 가야죠. 왜냐하면 데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어떤 업무의 어떤 그런 특성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업체의 특성. 큰 회사가 있고 작은 회사가 있습니다. 큰 회사와 작은 회사의 구분은 어떻게 하느냐? 큰 회사 종합사예요. 그러니까 영양평가만 하는 게 아니라 영양평가, 뭐 도시계획, 그 다음에 뭐
항만, 뭐 교통 이런 모든 어떤 개발 사업과 인허가 사업들이 한 회사에서 한다. 아, 그러면은 조금 큰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환경영향 평가가 전체 어떤 큰 도시 어떤 그 계획 안에 한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체 큰 프로젝트를 따는 회사는 영향 평가도 해야 되고 실시 설계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서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큰 회사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하나의 영향 평가 부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뭐 한국종합기술이라든지 사만, 현대, 그다음에 뭐 한종이 그죠? 뭐 도화, 사만, 이산 뭐 이런 정말 많은 업체들이 좀 약간 큰 부류에 이제 속하는 거고, 그거 말고도 많아요. 그다음에 소기업이다, 작은 회사다라고 하는 경우는 그것만 합니다. 다 외주 주고 영향평가 보고서만 해요. 이런 경우는 이제 좀 작은 회사다, 소규모 회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물론 이게 건설 경기의 영향을 이제 따라가기 때문에 하루에도 많은 회사가 문을 열고 또 많은 회사가 문을 닫습니다. 회사가 문을 닫을 때는 당연히 직원 급여나 이런 것들이 처리가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저도 그래서 이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체불되고 뭐 이제 납품 보고서는 일은 하는데 돈이 안 들어오는, 수금이 안 되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런 경우는 이제 위탁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나 아니면은 작은 거, 그러니까 뭐 개인 사업자가 이렇게 뭐 조그마한 땅 하나 갖고 있는데 이거 좀 하고 뭐 창고로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금이나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단가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단가가 많이 떨어졌어요. 예전에 비해서. 그래서 뭐 이거 하나 할 건데 이거 서비스를 해주세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좀 약간 좀 모순이죠. 그래서 작은 업체는 또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고요. 그리고 작은 회사에 가면은 또 여러 가지 분야를 다 접해볼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그래서 뭐 대기도 했다가 수질도 했다가 PM도 뭐 빨리 해봤다가 이렇게 될 수 있는데 큰 회사인 경우에는 뭐 그 속도가 좀 더디죠. 그래서 처음부터 큰 회사에 가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는 경우는 너무 작은 회사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좀 제대로 된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여러 가지 경험하면서 경력을 쌓고 이직을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회사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또 스펙이나 이런 것들 또 준비하거나 또 채용의 어떤 인원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좀 제한이 있어요. 대부분 이제 뭐 우리가 취업 사이트에서 환경영향 평가다 해서 나오는 회사들은 대부분 작은 회사들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란 말 너무 많이 했네. 많이 그래요. 그래서 그런 업체의 특성들이 좀 있다라는 거고, 연봉, 영향평가 쪽의 연봉은 그래도 조금 다른 그 뭐 분석이나 뭐 이런 직장 이런 댁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높게 받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최하의 어떤 그러한 기준은 있긴 해요. 그래서 뭐 업체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분석에 보다는 좀 더 많이 받고 간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디든 뭐 업종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많이 하면 많이 받아요. 뭐 초보원 같은 경우에 뭐 3천이 넘어간다 라고 하면 일이 그만큼 가면 힘듭니다. 근데 초봉이 너무 작아요. 2,400, 600이에요. 그러면은 가보면 또 일이 그만큼 느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좀 어렵지만 요즘은 그런데 채용 사이트나 이런 데 보면 그 급여가 이제 많이 오픈돼 있죠. 그래서 뭐 그 정도 선에서 결정이 된다. 그런데 이제 좀 일을 하다 보면은 그 상승 폭이 많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많은 사업을 접해 볼수록 그건 저의 퀄리티예요. 그렇죠? 단순 방법만 하는 게 아닙니다. 매번 프로젝트마다 다 달라요. 이게 그러니까 같은 산업단지지만 A라는 산업단지 다르고 B라는 산업단지 다릅니다.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프로젝트를 접할수록 그리고 다양한 오래 이제 또 뭐 일을 할수록 그거는 저의 어떠한 그 능력이 상승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쪽은
일을 하면 할수록 좀 이렇게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취업과 진로의 시리즈는 계속 될 겁니다. 뭐 간략하게 이제 입사를 하기 전에 이제 취업을 준비하면서 또는 직장 생활을 얼마 안 해봐서 좀 업종을 갈아탄다거나 이러신 분들을 위한 어떤 영상들입니다. 내용들이고요. 이쪽 계통에 몇 년 있어 보면 굳이 뭐 이렇게 찾아서 하지 않아도 아는 사람이 또 생기고요. 그쪽에 일하시는 분들을 만나게 되고 하기 때문에 물어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또 감도 있고요. 그래서 뭐 좀 더 이제 뭐 이직을 한다거나 정보를 얻는다거나 할 때 수월한데 뭐 저도 그랬어요. 대학교 막 졸업하려고 할 때 또 뭐 직장생활 얼마 안 했을 때 이때는 물어볼 데도 없고 이게 맞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좀 한번 영상을 보시고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친구 추가 많이 부탁드리면서 더 유익한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